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가치투자가의 대가 셀비 데이비스의 명언이 생각납니다. 돈을 벌 기회는 항상 약세장에서 나타났다. 다만 우리는 약세장에서 그 기회를 인지하지 못할 뿐이다. 사람들은 항상 시장이 막 오를 때 주식에 관심을 갖고 오히려 시장이 약할 때에는 시장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장이고 힘든 시장이지만 주식시장의 바닥을 찾으려 하지 말고 장기적 수익 추구 투자자라면 다소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성장을 담보로 하면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그리고 저평가된 기업을 찾으려 노력해야 하는 타이밍이 지금 이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원래대로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그 노란톡을 설명을 드릴 텐데, 방송 후에도 혹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문자로 샵 0988을 누르시고 김기수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하단 자막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시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김기수 돌직구 타이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말이야,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과 핫 이슈를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웹도덕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야기를 웹도덕 현상이라고 하는데, 블랙 먼데이 1987년 10월 19일 때, 그죠? 그때 가장 강하게 나타났었던 부분입니다. 난데없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항상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좋은 기업을, 그죠? 그 주식을 사서 묻어두면 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 선물 옵션, 그죠? 그 파생 상품, 우리가 그것을 선진기법, 금융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복합적으로 섞으면서 기초자산인 기업의 여러 가지 파생과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해진 부분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웹도덕 현상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들 스타벅스에 커피 한 잔 사면 사은품으로 핸드백 주고 뭐 이랬었던 거 보셨잖아요.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 이 부분을 웹도덕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2010년 11월 11일 옵션 만기 때 도이치뱅크가 동시효과 10분 만에 2조 원을 쏟아내면서 마이너스 2.7% 급락시켰었던 부분도 이 웹도덕 현상입니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어제는, 그리고 어제 그저께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무차별적으로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하이닉스가 반짝 뜨고 대형성 종목이 오르더니, 오늘은 또 11,000계약 이상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왔죠. 하루 프로그램 매수 들어왔다가 난리치고, 또 프로그램 매도 나와서 난리치고, 이러면서 하락시장 3,000포인트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이 기대감과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 부분을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시장 참여자들을 지치게 만드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 중에 또 생필품을 비축하라, 뭐 이 중국의 11월 1일 상무부 공지, 이 내용도 이거 보면 좀 이상하죠, 그죠?
가정은 일상생활과 돌발 상황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정 정도 이 생필품을 준비하라. 그렇지 않아도 양안 관계가 안 좋은데 그 속에서 이런 중국 상무부 공지는 혹시 대만과의 일촉즉발 이런 부분을 연상케 할 메시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불안감부터 시작을 해서 별의별 내용들이 나왔죠.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난데없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집중됐던 거 기억하시죠? 그 가장 기본은 우리 시장의 국고채 3년 금리가 2%가 넘어가는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되면서 그죠? 그 이유와 그리고 또 헝다그룹이 30일 날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불확실성 거기에 놓여져 있고 또 애플과 아마존이 시간에 급락했었던 부분 그것까지 감안해서 금요일 날 하락을 했죠. 우리 시장이. 그죠?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애플과 아마존은 미국 시장에서 시간에 하락했었던 것보다 반등을 해줬고 미국 시장은 또 올라갔고 우리 시장 장 끝나고 나서 상해 종합부터 시작을 해서 홍콩이 일정 정도 반등을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정말 무기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런 금리와 연관된 부분이지요. 그래서 테이퍼링 이후에 어떠한 금리 흐름을 보여줬느냐 미국 시장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난주 시간에 이 부분을 설명드렸죠. 그죠? 이제 내일 새벽이면 미국 시장에 이 FOMC 결과가 나옵니다. 당연히 테이퍼링 하겠죠. 그리고 금리도 2014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왜? 재료 노출이죠. 우리가 1년 전으로 돌아가서 2020년 3월 달에 나스닥이 35% 급락을 하고 독일이 45%를 급락을 하고 저 노란색 칠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이 마이너스 40% 급락을 했었던 그러면서 시장은 무차별적으로 돈을 풀었었죠. 자, 나스닥 종합 월봉 모습입니다. 2020년 2월, 3월 두 달 음봉 그래 놓고 지금 쭉 올라와서 엄청나게 상승한 부분이죠. 그죠?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하는 지금 11월 FOMC 열리는 순간에 그런데 우리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2020년 2월, 3월 40%, 45% 급락을 했었던 부분에서 상승하고 지금 4개월 음봉 나고 나서 11월 달 양봉, 음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그 중에 이제 그 당시를 왜 제가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때 무차별적 돈풀기 이 부분이 이제 정상화의 흐름으로 오고 있는 시장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9월 달에 9월 FOMC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죠. 이미 테이퍼링 11월 계획 발표할 거다. 그리고 내년 중반 8개월 동안 그죠? 종료 조금씩 차츰 줄이는 과정 이 부분이 나올 거다. 이건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아직 11월 FOMC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9월 달에 이미 FOMC를 통해서 나온 거고 자, 그런데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홍콩 다음으로 꼴찌다. 그 이유를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반도체 비중이 높다. 그리고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원자재값 급등에 취약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만이 안고 있는 긴축. 그죠? 8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거기에 무수히 대출 제한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오히려 옥죄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11월 25일 한국의 금통이 거기까지는 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한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바이든이 중국 더러운 철강 이런 표현을 구사했습니다. 중국의 더러운 철강. 자, 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바이든 정권. 그 속에서 미중 관세 전쟁의 피해로 우리나라가 입는 피해는 반도체 쪽에서 4조 대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니 우리 시장이 지금 헐씨구나 좋다 하고 미국 시장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반도체 대중국 수출 비중이 2020년 40%, 조금 2021년에 줄었다 해도 38%, 홍콩에 수출하는 것까지 합치면 50% 이상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지금 별로 안 좋은 모습입니다. 자, 11월 일자별 경제지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놓여져 있는데 다음 주 우리 시장 옵션 만기,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런 부분들 속에서 마켓과 섹터와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할 텐데 그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왜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 미국 시장은 어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왜 디커플링이냐라고 하는 부분, 그 속에서 섹터와 이 업종, 종목, 이 부분을 어떻게 갖고 가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가죠. 그 이전에 한국 월별 수출액 추이를 보면 정말 좋아요. 그죠? 10월 수출도 550억 5천만 달러로 역대 2위, 지난달에 1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흐름에 있어서는 크게 나쁜 것이 없다. 다 주요 품목 수출 증가율 추이도 다소 반도체와 석유화학 일반 기계 순으로 양호한데 지금 표를 보게 되면 뭐예요? 7월, 8월 달보다는 조금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수출 증가율 추이 흐름 부분은 양호한 흐름이에요. 그죠? 그 속에서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가율 추이도 중국이나 미국, EU 이런 쪽 부분은 양호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단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물량이 플러스 전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의미 있는 도표 흐름입니다. 다만 이제 부담스러운 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이 수입 물가의 상승,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한미 증시 차별화 원인,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죠. 사실은 차별화, 시장 지수는 차별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디커플링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 커플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이 그걸 이제 차근차근히 보면 지수상으로는 미국 나스닥 지수 신고점 경신하는데 우리 코스피 지수는 오늘 3,000포인트 무너지는, 그래서 3,000포인트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그런 장세죠. 중국 상하이 지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자, 거기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해야 되지요. 미국하고 한국 GDP 성장률 차를 보게 되면 미국의 성장률이 우리나라 성장률보다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시장에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한국 GDP 증가율 추이와 지금 이 부분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하실 거니까. 여하튼 미국 GDP 증가율 추이가 미국 역시 예상보다 시장 컨센서스보다 크게 하회를 했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속에서 확대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사이클,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 사이클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도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에서 보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민간 소비 중 내구재 소비 이쪽 부분, 이 파란 쪽 라인 부분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반면에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그 비제조업 관련된 부분, 그죠? 그런 쪽 부분이 양호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외국인 코스피 지분율이 지금 31%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지분율이 엄청나게 내려와 있는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왜?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항상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거나 또 그 속에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라든지 제조업 가동률이 적게 되면 이 지분을 줄이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시청을 계속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원자재 수출 국가나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들은 미국에 따라서 강세, 미국의 공급망 속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중국의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쪽 나라, 중국, 대만,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를 포함한 부분은 시장 지수가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 헝다그룹의 위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일 채권이자 부분은 지급을 완료를 했지만 11월 11일 날 돌아오는 그 채권이자를 또 지급할 거냐 못할 거냐 하는 그 불안감은 중국 시장에 계속 놓여 있고 우리나라 11월 25일 금통위의 금리 결정 이 부분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미국 시장과의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구체적 산업으로 들어갑니다. 야속한 미국과의 디커플링과 커플링인데 사실 여러분들 공급망 차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그런 관련 업종은 어떤 업종입니까? 결국 제조업 업종이죠. 그죠? 시크릿컬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IT 업종, 그리고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결국 공급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S&P 업종에서 이 지금 이야기한 공급망 차질 관련 업종 부분의 비중은 28.8%밖에 안 돼요. 미국 시장에서. 그런데 우리 시장은 58.9%,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같이 상승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디커플링인 거예요. 그러면 커플링 쪽은 어떠냐? 그죠?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소프트웨어, 그리고 미디어, 엔터, 금융 이쪽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S&P 37.4%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4%.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비제조업이라고 하는 게임, 엔터, 문화, 콘텐츠, 메타버스 그죠? 이런 쪽의 부분은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반면에 제조업 쪽은 어때요? 산업재나 소재 비롯해서 경기 민감 섹터 부분은 약세를 보이는 거.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의 부분에 있어서 지수상으로는 디커플링을 보이고 있는 거지만 안에 있는 내용으로 보게 되면 산업으로 보게 되면 커플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엔비디아니, 테슬라니, 애플이니, 아마존이니 할 거 없이 그죠? 신고가를 경신하고 상승하는 흐름. 비록 이제 애플과 특히 아마존의 실적 부진 때문에 조금 약세를 보였어도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부분의 기술주들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반면에 제조업 쪽 부분의 우리 시장은 많은 비중, 거기에 대중국과 관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섹터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자, 그러면 외국인 순매수의 전환 시점은 결국 언제가 될 거냐? 결국 제조업 생산 차질 모멘텀이 정점을 통과하는 시기겠죠. 빨라야 내년 1, 4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선행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래서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 부분은 2022년 1, 4분기나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급락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항상 시장은 주도주의 등장, 주도 섹터의 등장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제가 매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2000년부터 비교를 할 때 2003년과 2007년 그때는 중국과 인도의 인프라 투자 구축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재 소재, 조선철강건설 기계지주화 이런 업종이 세게 올라갔었던 그때 그런 섹터들이 주도 섹터였고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국면별로 시가총액을 최고를 차지하는 기업들은 지금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 시가총액이 역전이 됐지만 아마존, 구글 이렇게 새롭게 성장을 하거나 글로벌 시장에서 마켓을 확실하게 쥐어쥐고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실히 갖고 있는 쪽 다임 이런 섹터 부분들이 시가총액이 크고 그 시가총액이 큰 부분이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담보해내니까 미국 시장은 강세 흐름을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하나 미국이, 중국이 이래도 우리 시장은 그 기침에 독감이 걸리는 시장이잖아요. 중국에서 하다못해 요소수 하나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난리 난다고 그러죠. 계속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부분. 여러분들 요 이틀 요소수 관련 기사가 가장 많을 겁니다. 그거 진입장벽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설비 투자하는데 2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이전에 삼성정밀화학이 만들던 거 롯데정밀화학으로 넘겼고 롯데정밀화학이 지금은 만들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죠? 단가가 안 맞아서 생산성이 안 맞아서 못 만드는 거거든요. 여튼 그런 부분인데 항상 주도 섹터는 그 니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도 섹터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11월 초입니다. 11월 초지만 2022년의 화두는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죠. 자, 여기서 FOMC 결과는 내일 아침 새벽에 나옵니다. 자, 2014년 테이퍼링 이후 이 실시하던 그때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 2014년도에도 이제 버냉키 발작을 비롯해서 충돌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섹터들이 시가총액의 비중을 확대한 흐름을 갖고 갔느냐라고 보게 되면 그때도 미국 시장은 IT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경기 소비재 쪽이 시가총액의 비중을 더 늘려갔다. 이건 뭐냐면 세상은 주식시장은 세상과의 소통이다. 세상이 변화하는 과정에 맞춰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 섹터의 비중 부분이 커졌다는 거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시장은 지금 공급망 병목 현상, 원자재 가격 상승, 그래서 제조업 쪽이 못 간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타버스와 K-팝, K-콘텐츠, 드라마, 게임 이쪽 라인 비제조 거기에 이제 은행이었었는데 이제 은행도 재료 노출 시점 금리 인상 이제 11월 달에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은행이나 보험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재료 노출 갔죠. 이쪽 부분인데 이쪽도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시점이죠. 그러면 구조적 성장 섹터 이쪽 쉬고 있는 섹터 어디 부분에서 이제 바톤 터치를 맞아줘야 되는 상황. 나머지 낙폭 경기 민감 섹터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순환적인 흐름 부분의 반등 정도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주가 흐름을 봅니다. 유메이드 그죠?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과 또 연결되면서 유메이드나 또 문화 콘텐츠에서 하이브 또 이 메타버스의 자이언트 스텝 이게 9월과 10월의 주가 흐름입니다.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지수하고는 틀리죠. 이게 주도했었던 장세였던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싼 인터넷 기업, 아프리카 TV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 옥션, 오늘 서울 옥션이나 또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쪽 NFT 관련주들은 딱 또 약세를 보였지만 그리고 유일하게 제조업 쪽에서 그린 에너지인 원전 관련주 정도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던 부분이 9월, 10월 시장에서 약세일 때 나왔었던 특징이죠. 자, 그러면 저쪽 부분에 여러분들이 못 가겠다면, 그죠? 너무 높아서 못 가겠다면, 그런데 항상 주가가 너무 큰 것도 부담되지만, 너무 많이 오르는 거 부담돼서 그것을 접근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이제 그 오른 가운데에서도 나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의 K-팝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죠? 전체적으로 시간이 없네요. 그 외의 부분 관련해서는 참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고, 자, 1시간을 하다가 30분 하니까 많이 줄어들네요. 핑퐁 장세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조금 전에 마무리를 하지 못했었던 이 시장의 원자재 가격 상승의 변화, 그 속에서 11월과 12월을 준비하는 시장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그죠? 여러분들과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6시 10분에 예,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MTN 밴드 홈페이지 화면 지금 보이시죠, 그죠? 거기에서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 무료 방송 소개를 하다 보니까 버벅대네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더 나은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